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리더십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다가 여러분들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문제를 판단하고 전달하고 느끼고 이것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죠. 예. 뭐 세상에 많은 마음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들을 대표적인 것을 그 중에서 우리는 성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게 들렸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은 무엇을 하세요? 자,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성격 이론과 한번 연결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아우 저 친구는 답답해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그 친구가 싫다라고 얘기한 분이 있다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신 분은 굉장히 외향적인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난 저 친구가 답답해라고 한 그분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그분은 뭔가 밖에서 뭔가를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상대편에 있는 분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골똘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를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외향성의 사람과 내향성의 사람은 똑같은 일을 앞에 놓고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향성은 즉각 행동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향성의 사람은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마음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니까 저 친구는 답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향성이 내향성을 볼 때. 이해하셨어요? 부부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는 거죠. 난 떠드는 게 좋아. 아니, 자연스러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더 쉽게 설명하면은 말로 하는 것과 글리 쓰는 것이 있을 때 말로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신 분들은 외향성입니다. 글로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 글씨가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이 훨씬 쉬운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이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다시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옛날에 거래적 리더십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셨어요? 예. 뭔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됐었죠. 거기에서 변해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고요? 마음이 같아지는 것. 마음이 같아지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 됐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격하고 통한다. 그럼 이 성격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예. 마음에도 성격에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면은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버려버리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한번 버려보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난 저 사람이 싫어. 왜 싫은데? 저 사람은 답답해. 저 사람이 좋아. 왜 좋은데? 저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야. 굉장히 적극적이야. 뭐 이런 판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 판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에서부터 그 판단이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성격에서.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기준이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계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 면회를 올 거예요. 가족들이 면회를 올 거예요. 친구들이 면회를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친구들이 나한테 무엇을 사다 줬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는 것이 있나요? 예, 그것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재밌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오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과 육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선물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더 얘기해서 돈 되는 거 좋아합니다. 가치 있는 거 좋아합니다. 돈, 먹는 거, 입이 즐거운 거, 눈이 즐거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공감하세요? 예. 육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무엇을 그런 선물을 원할까요? 당장 먹는 거,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가치가 돈이 나가는 거, 이건 별로입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유익한 거, 보다 가치 있는 거, 누구한테? 자기한테. 그것들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냐면요, 아주 귀중한 자기한테 뭔가 상징이 될 만한 선물들, 먹고 마시고 주스, 우유, 무슨 뭐 과자 이런 거 말고요. 아주 고상한 소설책, 혹은 고상한 무슨 위인전, 혹은 꽃, 아름다운 꽃. 꽃도 그냥 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꽃, 굉장히 큰 꽃.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렇게 원하는 게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져오는 선물이 원하는 선물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을 원하는 분에게 빵을 사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그럴 겁니다. 병원에 오면서 왜 빵을 사왔냐? 꽃을 사오면 그 아름다운 꽃에 내가 향기에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뻘떡 일어날 텐데. 그 반대인 경우로 한번 해볼까요? 먹기를 원하고 빵을 원하는 사람이 꽃을 사오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저 꽃 꽂아다 놓으면 일주일이면 시들 텐데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그 꽃을 사왔을까? 꽃을 그냥 바꿔가지고 오면 먹을 것이 이만큼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행을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니면은 무언가를 계획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힘들어한다. 이해하셨나요? 아이들을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일을 한번 시켜보세요. 예를 들어서 방학 중에 방학 때 뭘 할 것인지 한번 세워봐. 그러면은 어떤 친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무엇을 하고 또 몇 시에 무엇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지켜지지 않을지언정 계획을 아주 잘 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 계획 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놀고, 밥 먹고 놀고, 일어나서 놀고, 전부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두 사람은 책상 위에 책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위에 책 혹은 여러분들 차 안에 혹은 여러분들 방 안에 지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신 분은 좀 전에 얘기했던 계획도 꽤나 잘 세우시는 분이에요. 차 안이 그냥 과자 부스러기도 있고 걸레 쪼가리도 있고 빵 부스러기도 있고 또는 내 방이 그냥 흩어져 있는 분들은 계획도 잘 못 세우는 분들이에요.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모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세계에서 내가 마음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십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니, 더 정확히 나아가서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기준에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결론이냐면요. 여러분들마다 기준이 있다. 그것이 다르다. 그것이 좀 더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만 살려고 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편한 것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만 쓰기 때문에 왼손은 거의 못 쓰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말 안 하고는 못 살기 때문에 계속 말만 하면서 떠들고 사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글 쓰고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 안 하고 듣고 사는 거예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그 속에 내면의 마음의 생김새가 전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리더십 이론에서, 리더십 얘기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뭐냐 그러면요. 결론부터 내리면은 그 다른 마음의 세계, 나만의 세계, 그것이 어쩌면은 털려섰을 수도 있다. 어쩌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살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격으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이명구의 성격은 이명구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지금 내 몸에 배어가지고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은 그렇게 사라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쩌면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틀린 것보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리더십의 이론이고 리드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리드가 되시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접어둬야 되겠죠. 버려야 되겠죠. 더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아예 송두리째 뽑아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마음의 세계에서 제가 성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더 진행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 싫어하는 것.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싫어하는 거 있으세요? 어떤 여성분이 한 분이 오이를 되게 싫어해요. 뭘 싫어한다고요? 오이. 예. 오이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여러분들 김밥 안에 있는 조그마한 손톱만한 오이도 그 냄새만 맡아도 그게 싫어서 소위 말해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 난 이건 싫어, 뭐 좋아. 그래서 어떤 음식은 되게 좋아하고 먹기를 원하는데 어떤 음식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서 그 조그마한 오이, 그것 때문에 오이를 못 먹었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 오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내 가족이든 혹은 친구든 혹은 선생님이든 그분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오이를 들고 나타났는데 그분이 갖고 온 그 오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정말 존경하던 분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오이를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오이가 갑자기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오이인데 누가 들고 나타났냐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다르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겁니다. 실제 실험을 해본 결과 그분은 그 이후로 그 오이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성격도 얼마든지 버리고 지우고 바꾸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면은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힘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세계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 정말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가짜 투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마음은 어떻다고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요. 엉터리라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세계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몇 개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혹은 내가 가장 편애하는 여러분들 고향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저는 제 고향이 어디냐면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는 제가 어릴 때 시골에는요, 지금처럼 그렇게 도시가 있지 않고 거기에는 시냇물도 흐르고요. 또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원두막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도 같이 살았고요. 삼촌도 같이 살았고요. 골목길이 이렇게 꼬불탕꼬불탕 했고요. 그런 마을이 제 머릿속에 지금 그려집니다. 그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이에요. 제가 어릴 때니까 벌써 40, 50년 전이네요. 40년 전 혹은 40, 한 5, 6년 전 제가 요만했을 때 제 고향 모습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는 그 고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은 그 고향이 그대로 있나요?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여성분이 오이를 싫어한다 그랬는데 그 싫어하는 그 오이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혹은 사랑했던 옛날에 정말 존경했던 그 인물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은 그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성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것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 줄 압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옛날 고향집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가 편애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의 기준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향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요. 사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사진. 그 사진들이 내가 어릴 때 내 고향에서 찍었던 내가 고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내 마음속 어딘가에 꽂아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싫어하는 그 오이라는 것을, 오이는 싫어! 라는 것을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과일을 좋아해. 좋아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넣어놨어요. 이해했나요? 예. 여러분들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듯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사진들이 꽂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찍어놨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고향 찍어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어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찍어놨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찍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갑자기 오이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오이를 먹으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건데 오이를 먹으라고 딱 주니까 오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오이가 싫다는 사진이 딱 올라와서 오이를 보니까 싫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이 나타났는데 나는 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좋아한다는 그 사진이 딱 올라오니까 그분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 사진이, 그 상황이 나 앞에 오니까 내가 좋아하던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외향적이야. 나는 싫어. 이게 좋아. 라는 그 성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의 사진,
그 사진을 꺼내어서 여러분들이 안경처럼 쓰고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굉장히 장황하게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 성격이라는 것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하셨어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외향적인 분들은 외향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안경을 꺼내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이 왠지 불안해 보여요. 시끄러워 보여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과대하게 행동하는지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과인데 왜 저 사람은 먹는 걸 안 사오고 왜 쓸데없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꽃만 사오느냐? 왜 책을 사오느냐? 책이 뭐 배를 불려주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그 기준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둘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기 중동 어딘가에 가면은 차도르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예. 다른 사람들, 외간 남자들에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살갗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그게 있다고 그랬죠. 예. 그 기준이, 그 사진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꺼내서 딱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줘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오이는 싫어라는 것을 꺼내놓고 보니까 오이가 딱 오니까 싫은 거예요. 오이가 싫은데 다른 사람은 잘 먹잖아요. 오이가 건강에 좋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 먹잖아요. 그런데 나만 유독 그 오이라는 사진을 딱 꺼내놓고 싫어 그러니까 나는 오이를 못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먹는데. 그러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사진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 나왔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진들이 전부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시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찍어 놓았던 사진들이 언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눈으로 보고 찰칵 찍어 놓은 거예요. 내 귀로 듣고 찰칵 찍어 놓은 거예요. 내 입으로 먹어놓고 찰칵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장이 되어가지고 성격으로 나타나고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전부 엉터리 사진. 옛날에 찍어 놓은 것들.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저장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진들을 버리지 않는 한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전부 그 사진으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진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싫어한다는 사진으로,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는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격으로, 관습으로, 기준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여러분들만의 그런 세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격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의 집합체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세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